우리가 이렇게 결혼하게 만들어준 부모님, 친구들, 스승님, 사원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때 당시에 정산 점사님께서는 이런 예법들이 사회에 전체적으로 알려져서 사회의 변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많이 바랬거든요. 사은의 구현이나 이제 보은의 잔치라는 식을 생각을 한다면 그 원불교 꼭 예전에 따르지 않더라도 그런 충분히 교당에서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내면을 이제 살펴서 성숙해가는 것이지, 아까처럼 의식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 의식을 넘어서는 작업들을 저희 원불교에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죠. 작은 결혼과 가족가치 확산을 주제로 하는 2015년 4월 21일 작은 결혼, 가족 행복 만들기란 주제로 원불교를 비롯해 개신교, 불교, 천주교, 4대 종단의 각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가 열렸습니다. 이날 각 종단 대표자분들과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님은 고비용 혼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각 종교계는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가정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다짐했습니다. 4대 종단 수장님들과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올 4월에 협약식을 맺고서 작은 결혼식 부분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 종교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대임사님 당대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결혼 예법, 원불교 결혼 예법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시연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을 해서 원불교 결혼 예법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고정 자료도 찾아보고, 그리고 그동안 했던 결혼식 했던 그런 자료들, 그리고 이야기들을 쭉 보고 나서 착한 잔치 좋은 날 웨딩 업체와 함께 이 작은 결혼식 추진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해주는 곳도 없었고, 내가 이 정도로 하고 싶다면 분명히 다른 분도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예 모르시는 분은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조금 드리고자 시작을 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취지가 나의 좋은 날이 다른 사람의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좋은 날이잖아요. 사실 결혼 되게 좋은 날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금으로 다른 그날도 그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날일 텐데 사실 축하해 주시는 분도 별로 없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잔치를 본인이 직접 하기는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미혼모 가정의 한부모 가정이죠.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의 100일 잔치나 돌잔치를 진행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그 결혼을 못하고 오래 같이 사시던 부부들의 결혼 촬영이나 결혼식 등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부모님의 잔치가 됨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사실 신랑 신부는 잘 모르는 되게 부모님의 손님들까지도 다 오시면서 결혼식 문화 자체가 굉장히 허례허식과 보여주기식의 문화가 돼버렸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게 이제
두 사람이 되게 집중돼 있고 그리고 두 가족이 결합하는 거에 더 의미를 둔다면 조금 그게 작은 결혼식으로 결과적으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기존 결혼식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촬영, 예전엔 사실 촬영만 하더라도 스튜디오 촬영부터 드레스, 뭐 헤어 메이크업 해서 한 300, 400, 적어야 2, 300 정도 들었다면 사실 요즘은 그런 부분들도 되게 셀프 촬영 해가지고 되게 적은 비용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가 모이다 보니까 절반 정도 금액으로 결혼식을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꾸밈 같은 경우도 이제 하우스 웨딩이라 그래서 사실 소규모로도 굉장히 그 고가의 결혼식들을 예전에는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꾸민 비용만 막 100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는데 사실 요즘은 꾸밈도 굉장히 간소화 시켜가지고 직접 본인이 만드시기만 하시면 뭐 한 2, 30만 원 정도, 30 정도 선에서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일반 결혼식을 꾸밀 때보다는 사실 조심스러웠던 부분도 있고요. 그 이미지상 되게 단정한 느낌이 들게 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꽃이 좀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꽃을 모티브로 잡아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가능한 불전 부분은 이제 많이 조금 손대지 않으려고 되게 최소한의 꽃들만 세팅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다른 예식들에 비해서는 최소화하고 느낌만 딱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창덕궁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리한 은덕문화원, 종록교당 고 도타원 전은덕 대호범님의 희사 공덕의 뜻을 섬긴 원불교 정신이 묻어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2012년부터 원불교 정신을 살린 작은 결혼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원불교 결혼 예법과 현대적인 결혼 문화를 접목하여 많은 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 은덕문화원 법당에서 원불교만의 작은 결혼을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개식 전, 사회자는 불전에 향을 피우고 좌종 10타로 개식을 준비합니다. 사회자는 사회석으로 이동해 다시 죽비 3타로 대중의 마음을 모은 후 개식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원기 100년 11월 27일 신랑 이희성군과 신부 김은빈 양의 결혼식을 주례 신타원 송흥임 교무님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개식 선언 후 먼저 양가 부모님의 불단 앞으로 나와 헌공을 올립니다.
불전 헌공은 허례허식을 버리고 절약한 결혼 비용을 불전에 바치는 것이고, 이때 바친 헌공금은 두 사람의 결혼을 기념해 불사나 다른 공익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례 교무님의 고유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중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문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원기 100년 신랑 신부는 주례 교무님을 통하여 두 사람의 결혼을 법신불 사은전에 고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보응 봉공의 삶을 함께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양가 부모님과 일과 친척, 친우들을 모시고 청정한 마음으로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이 혼인이 길이 화합하여 항상 웃음꽃이 피고 공부하는 가정이 되도록 큰 위력을 내리시어 영원히 회복기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대소사도 원불교 교법에 바탕하여 보은 실행하는 가족이 되도록 호령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다짐이 변함없도록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다음은 결혼증서 교환 및 대례가 있겠습니다. 결혼증서 신랑 이희성 1985년 4월 12일 주례 교무님은 결혼 증서와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여 신랑 신부의 혼인이 성사되었음을 대중에게 알리고 양가에서 미리 서명 날인한 결혼 증서와 예물 대신 준비한 원불교 전서를 신랑 신부에게 전달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는 혼인의 예를 따라 다음 조항으로 진실 서약한다. 1. 두 사람은 인륜을 존중히 하고 신의를 견고히 하여 영원히 고락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두 사람은 정당한 신앙과 공부 사업하는 데 서로 권면하고 부조하여 절대로 구속과 방해되는 행동을 아니하겠습니까? 네.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에게 효성하고 형제간에 우애함으로써 제가의 근본을 세우겠습니까? 네. 두 사람은 인격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경외하여 세상에 드러난 큰 잘못 외에는 어떠한 과실과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관용하겠습니까? 네. 신랑 이희성 군과 신부 김은빈 양은 법신불 사은전과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이 자리에서 일생 동안 함께할 부부가 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신랑 신부 맞절이 있겠습니다. 부부가 된 신랑 신부는 마주 서서 서로 인사를 올립니다. 맞절.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신랑 이희성 군과 신부 김은빈 양의 장래 행복을 위해서 신타원 송흥임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결혼은 일생의 중요한 일이요.
오늘 의식은 두 분에게 또한 중요한 기념이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기념을 당하여 영원한 장래에 가지고 쓸 법문 몇 가지를 주노니 이것을 명심하여 잘 실행하기 바라는 바입니다. 가정은 인간 주례 교무님이 새롭게 부부가 된 신랑 신부에게 앞으로 생활하면서 서로 명심하고 존중해야 할 말씀을 설합니다. 부부가 행하여야 할 도를 4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화합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이해하여 알뜰한 벗이 되라 하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경계가 온다 할지라도 처음 만났을 때와 오늘 이 결혼식을 떠올리며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될 때 알뜰한 동지가 될 것입니다. 넷째, 공익입니다.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여 자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미치는 대로 협력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생 동안 행복한 낙원가정을 이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랑 신부 네 분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하객을 향해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례사가 끝나면 신랑 신부는 무자력한 아기 때부터 자신들을 키워주신 부모님과 결혼식을 찾아주신 내빈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합니다. 신랑 신부 행진! 신랑 신부의 인사 후 하객들의 축가가 이어집니다. 하객들의 축가가 끝나면 가족 대표가 나와서 오늘 결혼식을 통해 후원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을 알립니다. 이후 신랑 신부는 모두의 축복 속에 퇴장하게 됩니다. 재밌었고요. 이렇게 좀 뭔가 다른 예식보다 이렇게 교당 안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뭔가 굉장히 마음도 경건해지고 예식을 대하는 마음도 이렇게 비록 시연이었지만 좀 더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작은 결혼식을 처음 들어봤어요, 솔직히. 예. 근데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니까 결혼식도 이렇게 조그맣게 비용도 이 허례허식을 좀 줄이고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예, 좀 뭐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설득을 시키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라 해야 될까? 결혼이 이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결혼한다는 문화 자체가 그거를 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려면 많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 원불교만의 작은 결혼, 나눔 결혼을 실천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생전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다 보니 그만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은 항상 나눔과 검소함을 강조하셨었는데요. 그렇다면 원불교도로서 결혼식 또한 예외는 아니겠죠? 대종사님께서는 어떠한 법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이런 법이 옳으니까 다 그 자리에서 실행하라 이것이 아니고 먼저 주위에서부터 인식을 시켜나가셔요. 인식을 시켜나가서 인식이 되는 사람부터 먼저 실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가까이는 가족부터 그러한 예법에 맞게 실행을 하는데 대종사님의 장녀 결혼식은 바로 대종사님 문화의 제자와 결혼을 하시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 이름을 밝히자면은 주산 송도성 종사님인데 그 결혼식은 너무나 검소하니 시작을 해요.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총 경비가 그때 당시로 3전이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3전이 어떻게 해서 활용이 됐는가 봤더니 결혼 증서를 3통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통은 신랑 측 집안에, 한 통은 신부 측 집안에, 그리고 한 통은 교단에. 그냥 그것이 전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던 옷 단정히 빨아서 입고
그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축하를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축의금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물품 같은 가게 들어오는 그러한 것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또 나눠주고, 그 결혼 기념으로 그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잘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시계를 사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공덕이 가게 하고, 그 비용을 절약한 것은 뭐 본인들의 결혼 생활에 쓰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을 절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때 당시 한의원을 설립하는 그러한 기금이 되고, 또 제자들은 그러한 결혼에서 비용이 절약된 것이 한의원을 설립했을 때 그게 나온 임으로 다시 양로 사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대종사님께서는 결혼 한 가지를 가지고도 본인들의 새 출발과 함께 그 출발이 더욱더 의미가 드러나도록 공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해를 아직 부족한 제자에게는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문을 열어주셨던 것이 대종사님의 정신입니다. 이곳은 원불교 안암교당. 김재원 주임 교무님의 지도 아래 많은 청년 교도들이 모이는 교당입니다. 이곳에서 2016년 2월 뜻깊은 결혼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안암교당 교도인 두 청년이 작은 결혼으로 백년가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원불교 안암교당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안암교당이 저희가 만난 장소고 저희가 함께 마음 공부하는 장소라서 저에게 의미도 깊고 작은 결혼식 하기도 좋은 장소라서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친한 지인들을 초대해서 검소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축하받는, 친한 지인들에게 축하받는 그런 자리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져서 좋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평소부터, 저희가 만나기 전부터 결혼식을 검소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서로 하고 있었는데, 만나서 연애하는 과정에서 결혼식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말을 하다 보니 서로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관점이 같더라고요. 큰 갈등 없이 서로 좋아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좀 의미를 많이 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결혼식 가면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이제 하객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시간이 좀 적은데, 저희는 이제 교당이고 이제 사원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감사의 의미를 함께 담아서 그럼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결혼식을 하려 합니다. 정산법의 모든 의식에서 절약을 위주로 하되, 특히나 결혼식은 앞으로 새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의식이니만큼 더더욱 검소하게 하라는 본문이 기억나는데, 그 본문 읽고 지지를 얻었죠. 맞구나, 그렇게 해야겠구나. 원불교식이랑 지금 일반 결혼식순이랑 같이 합해서 짜볼 생각이고요. 아직 지금 다 구성은 하지는 못하고 조율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작은 결혼식을 하니까 저희가 식순을 저희가 짜야 하잖아요. 일반 예식장에 있으면 식순들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식순을 짜니까 더 재밌고, 식순 짜는 과정에서도 기도를 먼저 할까, 설법을 언제 드릴까, 그런 거 짜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결혼식 식순 저희가 정하고 있고, 저희가 설명 기도를 할 텐데 그 설명 기도문 같이 이제 쓰고 있고요. 저희가 교무님께 찾아뵙고 교단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교무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럼 설명 기도를 같이 하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중 앞에서 대중과 함께 소리내서 기도를 읽는 거고, 우리 결혼식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대중들 앞에서 다짐하는 그런 기도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냥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과정에 서로 응원을 하고 싶고, 응원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그런 내용. 하객분들께
되게 감사하다는 내용. 우리가 결혼한 게 진짜 저라는 개인, 제 약혼자라는 개인이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저는 무수히 많은 도움을 받으며 이렇게 자라났고 약혼자는 무수히 많은 도움을 받으며 이렇게 자라나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은혜 덩어리들이 만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게 만들어준 부모님, 친구들, 스승님, 사한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다. 우리가 서원을 재생의사라는 서원을 위해서 살겠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겠다. 라는 다짐으로 하객들께 감사 인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19일 서울교당에서는 뜻깊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나눔과 검소함, 공경심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서울교당 교도인 민소연, 김덕만 교도가 교당에서 결혼식을 가졌는데요. 한동안 이어져 오지 못하고 있던 원불교 정신을 살린 작은 결혼식을 통해서 하객과 친지, 지인들, 여러 교무님들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친구들, 친지들, 아는 사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은 너무 고마웠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은 결혼식을 본 것 같다, 정말 자기가 다녀본 결혼식 중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결혼식이었다 라는 되게 좋은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요. 전부 다 칭찬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결혼식이고 결혼식 참 잘 봤다, 고맙다 라는 말 들었을 때 정말 결혼식 끝나고 되게 행복했어요. 결혼을 할 때 좀 그 신앙적인 어떤 힘, 사하님의 힘이라든지 그런 좀 안겨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 네, 그리고 교도로서 우리가 여기에 그 교회라든지 성당처럼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곳에서 공간이 된다면 앞으로 저희가 살 때도 이제 그게 큰 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식 이제 기념일날 똑같이 이제 부토니에랑 부케를 들고 와서 기도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 이 장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항상 좋은 분들이 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중요한 장소가 길이 남을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주례 없는 결혼식 대신에 공연을 3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장 친한 친구, 그다음에 그 신부 남동생, 그리고 신랑이 직접 공연을 트로트 공연까지 해가지고 네. 그렇게 3개를 넣었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주례 대신에 가족 대표들이 양가에서 덕담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저희 지도교부님이신 이호건 교부님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또 특이할 만한 게 있다면 그 신랑 신부 입장을 할 때 같이 했어요. 근데 같이 했으면 이제 부모님 입장할 때도 어머님은 어머님들끼리, 아버님은 아버님들끼리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혼선언문 같이 저희가 이제 이 하객분들한테 드리는 어떤 결혼에 대한 약속의 글, 이걸 저희가 직접 작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같이 읽는 게 이제 되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죠. 저희는 이제 집안에서 함께 믿고 있는 종교가 원불교이다 보니까 교무님하고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교도님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걱정해 주셨고, 또 진짜 뭔가 해보겠다라고 이제 자식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반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되게 믿어주셨습니다. 그 부부라는 게 결혼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부부라는 게 각자의 캐릭터를, 그러니까 30년 정도 살아온 캐릭터를 가지고 가는 거지만 또 다른 조합이거든요. 전혀 생소한 조합이고 전혀 생소한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부부의 캐릭터를 그때 결혼식을 통해서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그때 구현하려고 했던 같이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부라든지 아니면 뭐 나보다는 이웃들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이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이고 그쪽으로 될 수 있으면 가려고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두고두고 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것 같고요. 일단 나눔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이 1년치 대사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런 행복을 또 우리가 아닌 제3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이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또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원불교에서 서울역에 무료 급식을 하거든요. 원불교 원봉공에서 서울역에 무료 급식을 하는데 그 쌀 같은 경우는 거기에 기부를 했고요. 또 이제 그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 그러니까 제가 후원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에 이렇게 조금씩 나눠가지고 그런 기부를 했습니다. 원불교 예법은 더구나 예법 중에 이제 혼례에 관한 부분들은 원기 12년도에 그 신정예법을 만들면서 그동안의 그 예법들이 다 너무 형식적이고 또 흐레허식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해서 사실에 바탕하고 또 진실한 서로를 만남, 진실한 삶을 열어가는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 신정예법을 만들었죠. 간소한 결혼을 해가면서 두 사람이 서로 깊게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교화하면서 결혼 문화를 열어간다 하는 정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예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건강한 정신이 바탕돼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결혼 문화가 너무도 외형적이고 낭비도 하고 또 그런 걸 준비하면서 오는 그 아픔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질 것인가, 내가 정말 내 배우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되어지면 얘도 다 살아나게 되죠. 다 의미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적이면서 정신이 주가 되는 예법을 저희 원불교는 내놓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산 정사님께서는 이런 예법들이 사회에 전체적으로 알려져서 사회의 변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많이 바랬거든요. 근데 그런 종교가 그 사회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그 변화가 국가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많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역할인데 그러한 우리 이 결혼 예법들이 사회적으로 전파가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예법들이 우리 출가 교육자부터 교도님들까지 이렇게 계속 되어진다면 공익사회라든지 또 국가적인 정책적인 사업에도 큰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예법들이 좀 잘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좀 교당이나 교단적으로도 좀 많이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대종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밝혀주셨습니다.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나눔과 검소함이 원불교 교도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참된 도라면 원불교도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도를 지키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허례허식과 보여주기식의 외면적인 예식이 아니라 참된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고 두 사람의 하나됨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태산 대종사님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작은 결혼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은데 가격도 싸네? 돈이 많아서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좋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사람들이. 그 나이에서 얼마나 많이 부어져 있는데.